송강호 주연의 그 설국열차에 보면 앞칸, 중간칸, 뒷칸에 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돼 있는 것처럼 정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이나 실손보험도 없는 사람은 꼬리칸에 있는 거 비슷하거든요. 누구나 동등하게 치료를 받을 권리는 있으니까요.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죽는 환자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환자가 원하는 7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지난 7주간 환자들이 원하는 7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기종입니다. 네, 그동안 환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동안 여러 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신약이 개발되었을 때 신속하게 허가를 받고 또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그 많은 항암제들이 개발되어서 그 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허가 받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보험 적용되어서 환자들이 복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신약은 개발되어졌지만 그 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켜보는 환자 가족들도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환자단체에 계속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죽는 환자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요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당장에 사망할 수 있는 이런 약이 개발되었을 때는 식약처에서 최대한 빨리 허가해주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최대한 빨리 약가 협상을 해서 그게 건강보험 적용된 상태로 환자가 복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요구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획기적인 식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값이 비싸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대체 허가 기간이 얼마나 길길래 눈앞에 두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으로 개발된 항암제가 보험급여를 받기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신약이라고 하면 그 제약사에서 이제 후보 물질을 먼저 찾거든요. 후보 물질은 제약사의 자체 연구실에서 개발할 수도 있지만 그 대학에 많은 이제 이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좀 그 신약으로 개발이 가능한 그 약을 직접 그 후보 물질을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약사가 본격적으로 보통 이제 전임상, 동물임상이라고 보통 해요. 동물임상을 네. 거쳐서 사람에게 하는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치고요. 이를 거치면 식약처 허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식약처 허가를 받고 나면 건강보험시사평가원에 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이 약을 정말 건강보험 적용해 줄 정도의 그 유효성이 있느냐, 안정성이 있느냐, 비용도 적정하냐를 평가합니다. 그 평가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면 일단 급여 결정을 하고요. 이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약가 협상을 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약가 협상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위원회에 이제 상정하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임상시험에 관련된 기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임상시험이 다 끝나고 약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 이 받을 때부터 해서 다시 이 보건복지 고시가 되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전체 기간은 굉장히 길고요. 현재 환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식약처 허가받을 때부터 해서 보건복지 고시가 날 때까지 이 기간이 너무 길다. 이걸 단축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임상실험을 거쳐서 식약처 허가를 받고 그 후에 약값이 정해지고 그 후에 이제 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하는 건데요.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약간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그 항암제가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환자들에게 오는 기간을 그 제약업계에서는 601일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320일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왜 다르냐면 제약회사는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식약처가 받은 날로부터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정부는 식약처가 받은 날이 기준이 아니라 그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그 서류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 320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환자는 그 약을 비급여로 약을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601일이 걸리는 게 맞는 거죠. 네. 뭐 600일이든 320일이든 사실 시급한 환자들에게는 너무 긴 기간입니다. 왜 이렇게 긴지 우리나라만 이런가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신약 허가를 받고 시판일에서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한 불만들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환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되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 OECD 그 평균 그 기간이 245일 정도 되고요. 좀 빠른 나라가 독일인데 70일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600일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사실 이게 그냥 늦추려고 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또 검토 과정, 또 굉장히 고가의 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약을 환자들이 못 먹고 다 대부분 죽는다는 게 문제고 더 심각한 문제는 예전에는 다 죽었었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보험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손보험이 있거든지 그다음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비급여로 약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 환자들의 불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환자들은 본인 부담으로 비싼 신약을 사서 먹기도 하는데 급여 전환을 기다리다가 자칫 잘못되는 분들도 있겠어요. 많죠. 지금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항암 치료를 받다가 보통 이제 중기 말기라고 하죠. 이 환자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항암제를 끊은 적이 있냐 물어보면 69% 정도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요즘은 항암제 한 달 약값이 보통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면 처음에는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라도 약을 복용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5개월, 6개월, 1년 되면 1억 2천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환자들은 약을 또 끊게 되고 더 중요한 건 평생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마 가족들이 모든 돈을 동원해서도 할 건데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한 1년 정도만 생존해도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빈병이 장사 없다고 계속해서 비용을 하다가 결국은 가족들도 약을 못 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2013년도에 그 봉준호 감독과 그 송강호 주연의 그 설국 열차에 보면 그 앞칸, 중간칸, 뒷칸에 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돼 있는 것처럼 현재 경제적 여유가 있어 가지고 마음대로 약을 항암제를 복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앞칸에 있는 것과 똑같고요.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들은 중간 칸이라고 볼 수 있고 정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이나 실손보험도 없는 사람은 꼬리 칸에 있는 거 비슷하거든요. 결국 환자가 똑같은 뭐 기차를 타고 있었을 때도 경제 능력에 따라 가지고 혜택이 다른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민이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고 있지만 신약이 개발됐을 때 그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아니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나 실손보험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든든한 환자들은 신약을 복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나 민간 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환자들은 신약을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른 예외적인 상황은 없습니까? 그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 항암제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그 제약사에서 그 이 약을 먹지 않으면 곧 사망할 그 아주 위독한 사람들에게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약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동정적 사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각처에다가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그 신청을 하면 시각처 허가해 주면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하군요. 그 대표적인 예가 2000년대 초반 글리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글리백이 그 당시에도 워낙 고가였거든요. 그 글리백은 또 제가 쉽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아내가 그 당시에 그 만성 고소증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바로 그 약을 이제 복용하게 됐는데 똑같이 450만 원 너무 비용이 비싸서 저희 아내는 이 동정적 사용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제도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2001년도에 미국에서 5월 10일 날 그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럼 실제 우리나라의 시각처 승인을 받은 거죠. 이때부터 약이 시판이 됐는데 그게 한국에 5월 15일 날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되졌고요. 그리고 바로 동정적 사용법이 허가되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5월 20일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지 열흘 만에 시각처 허가도 받았거든요.
받고 그때부터 바로 보험 등재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네. 직접 겪으신 일이다 보니까 더 와닿는데요. 신약 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순서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의 이 약가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환자부터 살려놓고 약가 협상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약가 협상이나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약을 공급해주고 그다음 환자를 살리는데 이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앞에 이야기했던 글리백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그 자료 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1년 정도 걸리거든요. 1년 걸리는데 2001년도면 지금부터 16년 전이잖아요. 16년 전에도 일주일 만에 허가를 받았거든요.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행정 절차 기간이 너무 긴 거죠. 그래서 이 행정 절차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을 빨리 시켜서 일단 환자가 복용해서 환자부터 살려두고 그래서 이 환자가 적어도 그 약의 효능 효과의 기간만큼은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약가에 대한 다양한 이제 뭐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요구들이 있는데 아직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글리백, 효능도 인정을 받고 급여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던 글리백이 문제가 되었다고요? 무슨 일인가요? 글리백이 굉장히 효과가 탁월하고 그리고 부작용이 적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을 때 2상 임상시험이 끝났고 3상을 받아야 원래는 시각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워낙 약효가 좋고 부작용이 작다 보니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도를 도입했는 게 임상시험을 2상만 마쳤더라도 3상 임상시험을 하는 조건부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원래는 약은 동물 임상과 1상, 2상, 3상 다 거쳐야지 시각적 허가를 해주는데 아주 효과가 뛰어난 항암제 같은 경우나 희귀약제 같은 경우에는 3상 하지 않고 2상만 하더라도 시판을 해주거든요. 다만 3상 시험을 하는 조건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 글리백이 그런 경우이거든요. 이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 약이 영원히 다 되는 건 아니고 특허 기간이 있습니다. 특허 기간. 특허 기간 2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글리백의 특허가 2013년도에 완료되어져서 그때부터는 복제약이 나오는 거죠. 그 약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설계도가 있고 설계도. 이 설계도대로 약을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인프라와 능력과 시설만 있으면 이 설계도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이 설계도를 특허로 이제 사용 못하게 돼 있는데 글리백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이 특허가 풀렸죠. 그래서 국내에 13개 되는 제약사가 복제약을 만들어서 현재 시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2013년도에 글리백 특허가 만료되면서 복제약이 시판되고 있고 그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전체 환자의 추정치입 한 5%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환자들은 초기 부작용 극복하면서 지금 다 치료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치료의 효능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부작용에 있어 가지고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더구나 현재 특허가 만료되어 있는 이 글리백의 복제약은 제형이 오리지널하고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6,000명의 환자는 베타형 글리백의 제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복제약은 알파 제형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특허도 또 하는 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께서는 제형이 다르고 특허가 다른 몇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2013년도 특허가 만료됐을 때 그 보훈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이 글리백을 다 복제로 바꿨거든요. 강제적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부작용 호소가 있어서 결국은 몇 개월 만에 다시 글리백을 처방할 수 있도록 바뀐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환자들이 호소했던 부작용이 심한 근육통, 그다음에 설사, 그다음에 근육 강직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지금은 효능에 있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부작용에 있어서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항암제다 보니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쉽게 약을 바꾸기가 어려운데요. 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차별받지 않도록 신약 허가 과정을 법적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지금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 신약이 나왔을 때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허가를 좀 빨리 하게 해줘서 내가 돈 낼 테니까 일단은 약을 복용할 수 있게 해달라. 요게 하나가 있고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허가는 됐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건강보험 적용되는 기간을 좀 당겨달라고 두 가지 요구가 있는데 방금 질문은 이제 앞에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돈이 있으니까 비급여라도 내고 아니면 실손보험이라도 낼 테니까 뭐 외국에 보니까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상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효과가 너무 좋다. 근데 나는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앞으로 몇 달 내에 사망한다. 이런 환자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최소 2상은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1상만 끝나더라도 그 약을 먹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특히 외국에는 굉장히 요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국토대장정도 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해서 도입은 돼 있습니다. 도입이 돼 있는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식약처가 아직 임상시험이 완전히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식약처에서 이 관련된 법, 그러니까 임상시험이 1상만 끝났더라도 굉장히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기간을 한 1년 6개월 정도 앞당겨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은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조건부라도 허가가 나면 당장 치료가 급한 환자들은 신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검증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워낙 이제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그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흑색종 진단을 받아서 투병 중인데 사실 원래 같았으면 그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에는 요 제도가 있습니다. 앞당기는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로 좀 치료가 됐다는 이제 그런 이제 예를 들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 공론화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치명질환 치료제를 조건부로 허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특별법 시행을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동등하게 치료를 받을 권리는 있으니까요. 환자들을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식약처가를 받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적용되는 이 기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긴데 돈 있는 분들은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를 앞당겨 달라고 하는 건 저는 헌법상의 기본권 문제라고 생각되시거든요. 그 사람들도 지금은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지만 건강보험도 냈고요. 또 세금 다 냈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사용하려고 건강보험이 있는 거잖아요. 감기 환자 치료하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의 요구가 전혀 정당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고 비록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다 보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전 이걸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또 사회적으로 관심이 좀 덜하지만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이거는 저는 단순히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내용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적극적인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